특검법 통과도 염두에 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탄핵까지는 결심 못해도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고 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보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예.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표 하면 이탈표를 단속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탈표가 안 나오잖아요. 여긴 다시 야당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겁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대통령 탄핵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광장에서 우상호 뭐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 그때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밤마다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고 있을 때거든요. 아니 의결 정도수가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시작하냐고. 예? 그래서 속으로 답답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저기 JTBC 손석희 나가서 뉴스룸 나가서 광장은 광장의 얘기가 있고 제도권은 제도권의 논리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날 탄핵 안 한다는 소리로 오해한 분들이 3,000개가 들어왔어. 문자 폭탄이. 내가 속으로 속도 모르고 남 속도 모르고 아직 200표가 안 됐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안 한다는 소리로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네. 에? 215표 20표 넘을 때부터 탄핵의 좀 민주당 안에 탄핵의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15표는 확보하고 안정적인 표를 확보하고 200표 확보한 상태에서는 간당간당한데 예. 근데 그때 우리 당 의원 중에 예. 그때 새누리당 의원 만나서 단 한 명의 탄핵표를 추가로 만들어 온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내 선배들 나한테 와서 오히려 탄핵 안 된다고 어떻게 탄핵이 되냐고 추진하지 말라고 말한 선배들이 있었어도 내가 누구 꼬셨어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나 정말 그때서 힘들었어. 광장은 우상호 죽이려고 그러지 빨리 하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같은 없지. 당은 예. 와서 몇 명 됐어? 이 소리만 하지. 정말 속상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턱턱턱 해서 되지 않아요. 자, 제가 볼 땐 지금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단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둘 중에 하나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쉬워요. 재의결할 때 통과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여야지. 근데 그건 지금 입에 대면 안 돼. 목표라고 해도 안 되고 은밀하게 지금부터 조용히 저쪽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만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도와주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 당 의원 중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크게 싸워갖고 만나줄 사람도 없잖아요. 빨리 다시 원내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내가 무슨 아닙니까? 원내 들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런 상의를 할 수 있는 밀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싸움질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 누군가는 비밀리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표는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정도는 명분이 있어요. 쟤들도 말하잖아요. 명분이 없다고. 예. 도이치모터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기소냐 불기소냐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특검을 할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의결하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 이상 만드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작업하는. 예.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변의 어떤 그 걸림돌이 결국 그것이 탄핵으로 갈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좀 설득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탄핵 얘기할 때가 그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광장에서는 얘기해도 되고 예. 지지자들은 예. 얘기도 되는데 예. 지도부는 근데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지도부들이 이미 탄핵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가는 거는 안 좋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전술 전략상 광장보다 제도권은 더 늦게 가야 돼요. 한참. 근데 저는 도이치모터스는 탄핵 사안이 아니에요. 그는 대통령 되기 이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의 도덕성에 아주 결정적 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영부인인 사람이 과거에 주가 조작을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사람이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은 그럴 때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그거는 국민 설득력이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거는 자기들이 방어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워낙 좀 깊이하다 보니까 선거 이야기도 좀 짧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거 이틀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네. 예, 근데 좀 이 선거가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부산금정 그리고 선거 또 결과는 예, 크게 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오면 항상 우리가 정책 의미를 부여하지만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전국적인 무슨 정책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예. 그렇게 가당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 그걸로 떠들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단체장 선거는 행정가를 뽑는데 거기 정책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결과가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정치적 해석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의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다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 보세요. 에이 재미없네. 이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가 됐어요. 영광에서 가령 민주당이 아닌 사람이 됐다. 그럼 민주당한테 불리하잖아요. 호남의 민주당이 민심이 떠났네 안 떠났네 뭐 이런 소리는 할 거고 그럼 민주당 소속인 저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 표정 다 보여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 여기서 내가 폭로합니다. 영광에서 민주당이 지고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지는 걸 바라고 있어요. 예. 아니, 그래야 기사가 풍성해지니까. 이변은 뉴스죠. 예,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변은 뉴스다. 뭐 바란다는 눈빛을 읽었어요. 제가 대변인을 내가 몇 년 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선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제가 볼 때 또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는 뭐 크지 않다. 네. 왜냐하면 보통 특정 지역의 말하자면 특정 정당의 아성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변이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네. 부산 금정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서 부산 전역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다음에. 네, 그렇죠. 영광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그래서 호남 전역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네. 다만 지금 민심의 풍향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의회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사실 너무 정부 여당이 키워버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행사했고 김태우 씨한테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바로 공천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김태우 씨 거를 보면서 이건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잖아요. 같은 의미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기 시작과 끝을 똑같이 만드는 처절한 방송 있잖아요. 정말 이 방송쟁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민주당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기승전 결을 맺으셨지만 저는 하나 더 다른 사람은 한 여쭙겠습니다. 45분 지난 보내주더니 한 50분이 되도록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말씀하세요. 이렇게 쫙 펼쳐주시니까 이게 국면이 읽히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 민주당도 좀 하나를 더 여쭤보면 그 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는 한참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번째,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은 민주당 당원이며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단언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민주화 큰 과정의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법 개정이에요. 네? 재벌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법 개정. 이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계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주식을 산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배당을 왜 안 할까요? 오너 회사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주주의 이익으로 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세금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주식을 사봤자 돈을 못 버는데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걸 투명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진보적인 그룹들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투자하자. 주식으로 인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거는 뭘 대체한 거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과거에는 주식에 투자하면 건당 세금을 냈어요. 팔고 사면 팔면 거기서 세금을 냈어. 개미 투자자가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을 벌어 10만 원 단기 매매로 한 20만 원 벌어도 세금이 뛰었어. 우리가 볼 때 야 이거는 아니 건당 내니까 100만 원 번 사람이나 1000만 원 번 사람이나 똑같이 증권거래세예요. 거래세를 내고 있네. 거래세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익에다가 투자 과세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거래세를 낼 때는 약간 보통세 같았어요. 이게 약간 간접세 같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안 내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주식 이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식으로 거대 이익을 본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하려고. 근데 갑자기 이걸 폐지해. 이게 경제 민주화의 정책인데 다만 유의한 것은 그때도 개미 투자자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주식값이 떨어지면 우리도 피해를 입으니 취지는 알겠지만 시행을 유의해 주세요라고 해서 박홍근 대표가 2년간 유예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 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합의하여 통과된 법이에요. 국민의힘도 합의했어요.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유예할 사유가 있으면 토론회에서 유예할 수 있어요. 폐지하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경제 관련 법안을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한 법안은 역대 한 건도 없어요. 이건 뭐 하자는 소리예요. 여야 300명 국회의원이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겁이 나서 폐지를 해? 그러면 그때 통과시킨 의원들 전부 다 사퇴해야 돼요.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그럼 다 같이 사과문을 쓰든가. 그때 그 잘못된 법안이잖아요. 폐지는 잘못된 법안이라는 소리거든. 내가 좀 흥분을 했네. 네. 빨리 가야 되는데 흥분. 이게요. 이러면 안 돼요. 유예는 부작용이 있을까 봐 하는 건데 폐지는 잘못했다는 거거든. 이 법안을 무슨 잘못이 있어 폐지해. 그리고 그러면 그 잘못된 법안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의원들은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아니 나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 법을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이 비속어 사용 안 돼요. 그래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일부 투자자 중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투세는 시행을 하고 갑자기 이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책을 같이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일 테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면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외국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므로써 외국 투자자가 들어오게 하는. 지금 실제로는요.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요. 지금 최소한 3,500에 4,000까지는 가야 돼요. 지수가. 근데 그게 왜 안 가냐?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 외국 사람들이 비춰져서 그래요. 국가의 개입 혹은 시오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상법 개정이 더 필요해.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좋다고 보고요. 또 이거예요. 일부 우리 당에서 냈던 것 그 세금 공제 한도액을 지금 현재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걸 좀 올리자. 저는 그건 동의해요. 그건 올렸다 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세 대상자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한 1%도 안 돼요. 주식 투자자. 그렇지만 혹시 걱정들을 하시니 그것을 조금 더 올려주면 외국인 투자자 중에도 그 정도 이익을 벗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폐지하자?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저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역사를 세게, 알고 예. 이게 세게 얘기 안 하면 기사가 안 되더라고. 네. 제목 이걸로 뽑을까요? 아니요. 기사는 이제 명태균 거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대답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을 이 잘못된 걸 지적해서 또 우리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를 왜 합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자면서 금투세는 폐지하자?
이게 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이 소위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주주의의 장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식을 통해서 물론 이런 게 있죠. 개미 투자 중엔 나도 잘하면 1억 벌 수 있는데 응? 그럼 1억 버신 다음에 세금 내세요. 1억이나 벌 수 있으면 그 정도 세금 내실 수 있어. 세율이 이렇게 안 높아 이게. 네. 네. 소득세 뽑듯이 안 뽑아. 그리고 필요하면 좀 낮출 수도 있어. 우리는 이걸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자. 아니 월급 받은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 다 내는데 왜 막대한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는 분들은 세금을 그 상황에서 안 내냐는 정의 차원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잘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일단 이런 걸 국민을 호소하면서 예. 아니 나중에 가서 이거 폐지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폐지는 절대 안 돼. 예. 시행유예야 뭐. 근데 그거 매년 또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도액 올려서 시행하자고. 한도액을 올려서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박찬대 원내대표님 용기를 가지세요. 국민들의 다수가 이 법을 지지합니다. 예. 설득합시다. 마지막에 아주 명징한 메시지까지 우상호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요. 자주 모셔가지고 이 어떤 큰 그림 펼쳐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1타이시니까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사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좀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오면 미천이 뽀록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미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불러주세요. 아유, 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는 그림을 펼쳐주셔서 저희가 정치를 이해하는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말씀 그래도 짧게 혹시 하시겠어요? 네, 그 한강 작가가 쓴 책도 잘 팔리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만 우상호가 쓴 민주당이란 책도 잘 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디서 여기도 한강 책에다 막 이렇게 저기 젓가락 얹으냐 이럴 것 같은데 네. 뭐 같이 그냥 읽으면 더 좋다. 재미있게 시너지가 말씀드리려고 난다. 네. 국문가가 만든 책 같이 또 홍보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한국 정치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 방송에서 함께 했었는데요. 그 방송 보시고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